워홀 비자로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바뀐 규정을 감안하면 영주권의 기회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는 캐나다 워홀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워홀의 원래 목적은 해외 경험이에요. 그래서 워홀 비자는 여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취업 비자 중에 하나인데요. 고용주나 근로조건이 자유로운 오픈 워크퍼밋입니다. 올해부터 캐나다 워홀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는데요. 또 조금만 살펴보면 워홀에게 유리한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이 아주 많습니다. 이젠 이 워홀 비자로 단순히 캐나다를 여행하고 한번 경험해 본다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회가 아까운데요. 오늘은 올해부터 변경된 워홀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영주권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정부가 작년 5월 워홀에 대한 획기적인 협의를 했고 2024년 올해부터 엄청 확대된 변경 내용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쿼터가 4,000명에서 10,000명으로 2.5배나 확대되었습니다. 원래 캐나다 워홀은 한 해에 4,000명이었는데요. 작년 5월에 쿼터를 6,500명으로 증가시키더니 7월 28일에는 2,000명을 추가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쿼터는 총 8,500명이 된 거죠. 이건 기존 쿼터 4,000명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건데요. 거기다가 올해부터 워홀 쿼터는 애초 10,000명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초청 확률은 엄청 높아졌죠. 둘째, 비자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습니다. 2년짜리 워홀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2년 동안 고용을 할 수 있고 LMIA를 스폰해 줄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외국인 자격으로도 잡 오프닝에 지원하는데 불이익이 확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워홀로는 취업을 할 때 캐네디언들과 거의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청 나이가 확대되었습니다. 워홀은 원래 만 30세까지만 신청이 가능했죠. 이젠 35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30대 중반 분들에게도 이제 워홀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넷째,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대되었고요. 또 2번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워홀은 원래 IEC,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IEC 프로그램 안에는 워홀을 포함해서 영 프로페셔널, 인터내셔널 코업 이렇게 3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중에 워홀은 잘 알려져 있지만 영 프로페셔널과 인터내셔널 코업은 생소하시죠? 한국 청년들은 이전에는 이 3가지 중에서 워홀 프로그램만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다른 2 프로그램도 모두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워홀 인원에 다른 2 프로그램 인원까지 합하면 올해 총 12,000명, 이전의 약 3배의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 프로페셔널은 자기 전공 분야나 전공 관련 분야의 직종에서 잡 오퍼를 받아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잡 오퍼는 숙련직 레벨인 티어 0에서 3까지 직업군이어야 하고요. 비숙련직 티어 4는 몇몇 직종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 프로페셔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워크퍼밋은 잡 오퍼를 제공한 회사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클로즈드 워크퍼밋입니다. 2024년에는 영 프로페셔널 프로그램으로 1,500명의 인원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인터내셔널 코업은 현재 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공부하는 분야에서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잡오퍼가 필요한데요. 이때 잡오퍼는 반드시 전공 분야와 같은 직군이어야 하고 영 프로페셔널처럼 클로즈드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인터내셔널 코업 프로그램으로 5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횟수가 평생 1번에서 2번까지로 늘었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2번, 3번 워홀 연장이 가능했지만 캐나다 워홀은 평생에 딱 1번만, 그것도 1년만 가능하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이제부터 워홀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이 프로그램에
다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IC 프로그램 3개 중에서 중복하거나 각각 다른 프로그램에 총 2번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IC 프로필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캐나다 이민국은 신청자 중에서 매주 일정 인원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초청장을 발송합니다. 워킹 할리데이의 경우 2월 초까지 만 12개의 초청장이 이미 발행되었는데요. 신청 포기나 탈락도 있으니까 초청장을 발행했다고 해서 초청장 수만큼 인원이 찬 것은 아니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쿼터는 4,535명이나 되고요. 등록된 후보자 수는 779명으로 아직도 초청장을 받을 확률은 아주 높습니다. 영 프로페셔널의 경우 2월 초까지 341의 초청장을 발행했고요.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쿼터는 1,392명, 등록된 후보자 수는 17명, 거의 초청이 확실시 되어 보이네요. 인터내셔널 코업의 경우 2월 초까지 10개의 초청장만 발행이 되었는데요.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쿼터는 500명, 후보자는 1명뿐입니다. 지금 IC 프로그램 모두 초청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IC 3 프로그램 모두 고용주가 외국인 채용을 할 때 필요한 LMIA 절차가 면제되니까 채용 시장에서 캐네디언과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이 훨씬 쉬워집니다. 워홀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영 프로페셔널이나 인터내셔널 코업 프로그램은 잡오퍼가 필요하다 보니까 쿼터가 쉽게 닫힐 것 같지는 않은데요. 캐나다 잡오퍼의 기회만 있다면 거의 초청이 보장될 것 같습니다. 워홀 비자로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더 수월하고 또 더 안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에는 워홀로 왔다가 영주권까지 받은 사례가 트렌드다 할 정도로 흔한 스토리예요. 특히 알버타주나 사스카추안 주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에 영어 능력은 기초 영어 수준인 CLB 4점도 영주권이 가능하니까 대부분 워홀들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영주권을 뗄 수가 있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 워홀로 왔다가 워홀 비자로 취업을 하고 영주권까지 받은 후에 캐나다에서 영주권자로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도 종종 보는데요. 영주권을 받으면 학비가 매우 저렴하고 정보 보조금이나 학자금 대출도 되니 내 돈 없이도 캐나다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을 정도예요. 보통 유학을 하면 수억의 경비가 들어가죠. 국제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하면 보조금이나 학자금 대출 하나 없이 두세 배 비싼 학비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비용 차이죠. 많은 영주권 프로그램이 수속에 2, 3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1년짜리 워홀은 총 수속 기간을 커버할 수가 없고 비자 연장이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이전에는 워홀 후반기에 부랴부랴 LMIA를 지원해줄 고용주를 찾아서 취업 비자를 연장했는데요. 이젠 처음부터 2년짜리 비자를 받으니 비자 연장의 부담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영주권 수속 시간은 프로그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은 보통 6개월 정도, 일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1차가 한 달에서 6개월 정도, 2차가 약 14개월로 총 20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캐나다 경력 1년을 쌓은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고 수속이 마무리되기 전에 2년짜리 워홀 비자가 만료되어도 워홀을 연장하거나 영주권 진행 상황에 따라 브릿지 오픈 워크 퍼밋이나 브릿지 클로즈드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취업 비자 연장에도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이전 워홀 비자랑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1년짜리 워홀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캐나다 경력 1년을 채워서 영주권을 신청하기도 전에 비자가 만료되니까 그 전에 미리 취업 비자를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취업 비자는 비자 연장을 할 때 고용주의 LMIA 지원이 필요해지니까 고용주 찾기가 아무래도 쉽지 않죠.
앞으로 워홀 비자가 2년으로 늘어나면 LMIA 취업 비자로 비자 연장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영주권 수속 내내 비자 연장에 염려도 없고 고용주 변경도 자유로운 취업 비자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내가 영 프로페셔널이나 인터내셔널 코앞 비자라면 고용주가 지정은 되지만 여전히 LMIA 수속은 면제되고 영주권 수속이 가능해집니다. 고용주가 지정된다는 점은 단점 같아 보이지만 이 취업 비자는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자보포 점수 50점을 받을 수 있으니 점수가 높아지고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해 영주권을 노리는 사람의 경우는 영 프로페셔널이나 인터내셔널 코앞이 좋겠습니다. 워홀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캐나다에 여행차 오신 분들도 있으시죠? 저는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뵙는데요. 제가 엄마의 마음으로 잔소리 좀 할게요. 당장은 캐나다에서 계속 살 계획이 없으시더라도 워홀을 받았다면 자격증 하나 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영주권 한번 지원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워킹 할리데이 하면 호주지, 쿼터 무제한이지, 비자도 3번까지 받을 수 있지, 호주가 최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올해부터 바뀐 규정을 감안하면 영주권의 기회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는 캐나다 워홀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IC 프로그램의 확대는 청년 실업의 늪에 빠진 한국 청년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워킹 할리데이 고려하는 분이라면 문호가 엄청나게 열린 캐나다 워킹 할리데이 꼭 고려해 보세요.